자, 마지막으로 히프 정렬 살펴보도록 하죠. 히프 정렬은 히프라고 우리 앞장에서 배웠죠. 앞장 7장에서 배웠죠. 히프라는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활용해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번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히프를 이용하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이면요. 내림차순이면 당연히 최대 히프를 이용해야겠죠. 최대 히프를 이용하는 것이 내림차순, 오름차순 최소 히프입니다. 그럼 최소 히프는 어떤 거냐? 어떤 거죠?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루트 노드가 어때요? 항상 최소값을 지니죠. 최소값을 지니고, 두 번째 완전 이진 툴이죠.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7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런 최소 트리, 최소 히프가 왜 오름차순 정리에 이용할 수 있느냐? 자, 이처럼 여러 개 자료를 차례로 최소 히프에 대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히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최소 히프에서 루트 노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노드는 가장 최소 값이니까 이 여러 개의 자료, 저장된 자료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반환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루트 노드를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남은 녀석들 중에 또 가장 최소 값이 저장되고 반환되고요. 그 다음에 또 루트 노드를 제거하면 그 다음 작은 값,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루트 노드만 제거해준다 하더라도 정렬된 값 순서대로 반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히프 정렬은 최소 히프에 이처럼 루트 노드가 최소 값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차례대로 한번 최소 히프에 대입한다고 저장해 볼까요? 먼저 80을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50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죠? 50을 추가하면 내려가져야겠죠? 자, 어떻게 50이 추가되죠? 자, 그러면 80에 50이 추가되고, 완전 이진 트리니까요. 두 개 위치가 서로 바뀌어지죠? 80, 50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또 70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죠? 70이 추가되면 일단 여기에 70이 추가되죠. 그리고 50과 70 비교해서 70이 더 크니까 그대로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이 더 추가되면 여기 10이 더 추가되죠. 그리고 10, 80 비교하고 작네요. 그렇죠? 80이 여기 오고, 여기 10이 되고, 10과 50도 비교해서 50이 더 크니까 50이 오고 10이 오고 이렇게 되네요. 10, 50, 70, 80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0이 추가되면 여기 60이 추가되는데 50과 60 비교해서 60이 더 크니까 그대로, 20이 더 추가되면 여기 20이 추가되죠. 그 다음에 20과 70 비교해서 여기가 70, 여기가 20이 되겠습니다. 자, 10이 더 작으니까 그대로고요. 마지막으로 아니면 40을 더 추가하면 40, 20을 더 크니까 그대로고, 마지막 30을 추가하면 여기 30이 추가되네요.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을 비교하면 80과 비교해서 30이 더 작으니까 여기가 80 되고, 30과 50 비교해서 더 작으니까 50, 30, 10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처럼 최소 히프가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소 히프의 루트 노드를 차례로 제거해 가면서 실제로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루트 노드 제거합니다. 10이 제거되죠? 10이 제거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줬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료를 위로 올려줬죠. 즉 여기가 80이 되고, 자, 80은 값이 크죠? 그러니까 자식 노드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두 개 중에 뭘로 바꿔줘야 되죠? 값이 더 작은 20과 더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0이 루트 노드가 되고, 여기가 80이 되겠습니다. 자, 80은 밑에는 자식 노드와 비교해 볼 때 값이 더 크죠? 또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되죠? 두 개 중에 어느와 이동시켜줘야 되죠? 값이 더 작은 40과 이동시켜줘야겠죠? 40, 여기가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드를 루트를 제거하면 뭐가 제거되죠? 20이 제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이 제거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또 루트 노드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80이 또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80이 또 올라가지게 돼서 또 좀 전처럼 이게 차례대로 히프, 최소 히프에서 루트를 제거해 가면서 차례대로 값이 정렬을 연산을 수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뭐 이제부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80과 30, 40 더 작은 값 30에 올라가지고 여기가 80이 되고요. 그리고 50, 60 중에 더 작은 값 50이 올라가지고 80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20이 제거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제거되죠? 30이 제거되겠죠? 30이 제거되고, 이제 마지막 위치에는 이제 70이 올라가지겠네요. 그렇죠? 70이 올라가셔서 또 좀 전처럼 최소 if 정렬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처럼 계속 진행되다 보면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단계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C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힙 정렬을 구현한 힙소트 함수입니다. 간단한 구조입니다. 먼저 최소 힙을 생성해 줍니다. 어레이 민 힙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살펴본 7장의 그 힙을 이용했고요. 자, 그래서 개수만큼 힙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루프를 돌면서 그 값들을 인서트 해주죠. 힙의 값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 뭘 해주죠? 힙에 있는 값들을 제거해줍니다. 순서대로 제거해준 그 순서대로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거된 힙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해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레이 민 힙을 제거해주면 힙 정렬이 모두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힙 정렬은 힙을 이용해서 정렬을 수행했죠. 그래서 단순히 힙에 대입하고 그리고 제거함을 통해서 정렬했는데, 최선 평균 취향 모두 다 비고 n log 2n이라는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지닙니다. 단 안정성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불안정 정렬이고요. 뿐만 아니라 힙에 필요한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정렬의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렬의 키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차순과 내려준 차순과 같은 정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해서 n제곱, n log 2n 혹은 dn과 같은 비고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효율성을 살펴봤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으로 안정성이 있었죠. 안정성 어떤 거였죠? 자료 정렬 순서가 입력 순서, 자료 입력 순서를 유지하느냐 중요한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정렬 종류를 살펴봤는데, 먼저 장소에 따라서 메모리냐 아니면 메모리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고, 내부와 외부를 나눌 수 있었고, 또 방식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교환, 삽입, 병합, 분배, 선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 알고리즘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께서 책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권해드리고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찾아보자면, 자, 선택 정렬 특이한 사항 없었죠. 가장 편리한 알고리즘, 그리고 성능이 좀 다소 떨어진다는 것, 안정성도 유지되지 않았죠. 보별 정렬은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인데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퀵 정렬, 처음으로 나오는 되게 빠른 정렬이었죠. 하지만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최선과 그리고 평균, 최악의 경우가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에는 ON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ON제곱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안정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자, 삽입 정렬을 좀 더 개선시킨 쉘 정렬이죠. 쉘 정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유지되지 않지만 평균 ON의 1.25승이라는 아주 성능이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가 있고, 단 성능이 나쁜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ON제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병합 정렬 같은 경우 우리가 2웨이 병합점을 배웠었는데, 최선, 최악, 평균 모두 다 ON log 2n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그리고 안정성은 유지됐었죠.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었죠?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동 연산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큰 경우에는 조금 그 포인터 등을 이용해서 좀 최적화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기술 정렬, 놀랍게도 ODN 거의 ON과 유사한 그런 성능을 보였죠. 단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유지됐었고요. 단 숫자인 경우만 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 버킷, 그러니까 Q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히프 정렬은 히프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정렬했었고요. 최선, 평균, 취향 모두
비고 n 로그 2n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불안전하다고 했죠. 불안전성. 그리고 메모리,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9장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